오늘의 히샬리송은 축구 선수로는 최악이었지만 운동선수로는 최고였던 이유는 무엇이고 1년 내내 벤치에서 지켜봤던 손흥민의 맨마킹 방식을 모방했던 장면이 왜 이색적이었을까요? 오늘 경기 최대의 반전은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진 레프트 윙 자리에 히샬리송이 뜬 라인업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잊고 있지만 그는 에버튼 시절 레프트 윙어로도 출전했던 선수이고 이적한 토트넘의 좌측엔 아이코닉한 선수가 공구했습니다. 당시 히샬리송은 이적 직전 손케와의 공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양발이 모두 뛰어난 손흥민이 라이트 윙어로 나서면 자신과 함께 손케송 3톱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을 만큼 레프트 윙어 자리에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유는 왼발이 제로에 가까운 선수이기에 오른쪽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토트넘 감독은 톱은 케인, 레프트는 손흥민 그대로를 꾸준히 기용했고 히샬리송은 그들의 백업이 되었으며 손케송 트리오는 결국 혼자만의 꿈으로 끝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케인이 이적하다 히샬리송은 오로지 9번으로만 기용되기 시작했고 브라질 대표팀에선 비니시우스가 있었기에 윙어 히샬리송은 완전히 잊혀진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텔의 선발 출전을 예상했던 오늘 레프트 윙어 히샬리송이란 반전 카드가 발표되었고 입단 첫 해부터 원했지만 손흥민의 존재에 의해 완전히 밀려버렸던 자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실 텔은 그동안 공격보다 수비에서 더욱 낙제점을 받았었고 특히 상대 풀백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포지션이란 측면에서 전혀 학습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으며 손흥민 팬들 입장에선 다소 황당하지만 윙어 손흥민의 수비 공백을 전혀 대체하지 못했었습니다. Poor organisation. This is schoolboy stuff. And Tell now, Sarabia's actually goal side of Tell because the fullback's gone past him. Now Tell realises he's there. Again, there's no pressure on the ball. Sarabia's now gone past his opposite number. Again, nothing comes of it. But nobody says anything. And Dan, when you keep schoolboyish, it was really that bad. Basic stuff. Basic stuff.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히샬리송은 브라질 윙어가 아니라 과거 독일 윙어들처럼 뛰었습니다. 투박했지만 엄청난 활동량을 보였고 풀백의 공격 가담으로 생긴 상대 빈 공간을 자신이 더 적극적으로 메웠으며 1차 빌드업 상황에서도 극도의 사이드 플레이를 하며 보름반을 도왔습니다. 공격 상황에서는 우도기와 솔란키의 공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연계에 집중했고 약점으로 지적되는 박스 밖의 온더볼 상황에선 철저하게 패스를 보냈습니다. 막상 공을 소유한 시간에는 평소보다 더 경기 적응에 애를 먹었고 미스도 많았기에 말 그대로 극과 극 경기였고 카메라가 그를 쫓지 않는 시간에 오히려 활약했습니다. 공격수이지만 자기 자신의 득점 가능성보다는 팀 플레이에 더 포커스가 있었고 브라질 국대 출신의 자존심 따위는 없어 보였습니다. 사실 히샬리송에게 손흥민의 대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느린 스피드와 왼발의 구제 때문입니다. 콘테 시절 토트넘 윙어로 가끔 출전한 히샬리송을 향해 강한 비판이 쏟아졌던 이유 또한 모든 토트넘 팬들은 7번 자리에서 엄청나게 빠른 선수가 눈에 10년 가까이 익숙해져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히샬리송이 더욱 느려 보이는 착시 현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반전은 시즌 내내 제기되었던 손흥민의 장점을 없애는 엔제의 윙어 활용법이 의외로 히샬리송에겐 콘테 시절에 비해선 맞는 옷으로 보였습니다. 박스에서 상대 수비수들을 괴롭혔던 투지 넘치지만 다소 추박한 플레이를 수비에서 선보였고 오프더볼에선 사이드라인에 기본적으로 자리 잡으며 풀백의 침투를 원활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매디슨이 1차 빌드업 지원을 나간 상황에선 10번 자리에 나타나 투터치 플레이로 볼을 측면으로 전개했고 말 그대로 전천 후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온더볼에만 집중하면 분명 어딘가 투박한 윙어이지만 오프더볼에선 토트넘의 엔진 역할을 해냈고 보통 그러한 경기 방식은 박투박들에게 요구되는 축구이기에 이색적이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에는 10년간 정말 많은 레프트 윙어들이 왔었고 결과적으로 단 한 명도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이적한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 기준이 손흥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좌측면이 절대적으로 카운터어택의 활로였고 윙어가 시즌마다 20골 가까이의 주자릿수 도움을 기대받아왔기에 손흥민이 빠진 경기에 출전하는 좌윙들은 모두 그 수준의 경기력을 기대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힐, 베르바인, 모우라 등 많은 선수들이 각자의 약점을 노출하고 결국은 이적했고 올 시즌은 손흥민 같은 경기 방식이란 기준점이 사라지자 히샬리송 타입의 윙플레이가 부각되었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 전술에선 손흥민조차 손흥민스러운 축구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취골 장면에서 히샬리송이 존슨에게 떨궈준 세컨볼은 그동안의 토트넘 윙 어느 누구에게도 기대되기 어려운 장면이었기에 자신만의 영역은 돋보였습니다. 정작 슈팅 찬스에서 어이없는 땅볼을 차기도 했던 히샬리송은 절대 우아한 윙어는 될 수 없습니다.
과거 영상에 소개했지만 그는 다른 브라질 선수들에 비해 축구 입문이 늦었고 기본기를 쌓을 시간이 부족했으며 세계적인 7번들에게 요구되는 플레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브라질 유니폼이 선물된 가장 큰 이유는 팀플레이와 주변 상대 대부분을 진흙탕으로 끌고 가는 특유의 투박함 때문입니다. 축구는 이쁘게만 차서 이길 수 없는 종목이고 오늘 토트넘의 좌측엔 축구 선수 이전에 운동 선수가 있었습니다. 발을 쓰지 않을 때 더 활약했다는 표현이 다소 재밌지만 축구에서 오프더볼은 분명 거대한 요소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현상은 시즌 내내 벤치에서 토트넘의 축구를 지켜본 히샬리송은 수비에서 테리안이라 손흥민 축구를 상당히 모방한 모습이었습니다. 윙어가 수비에서 가진 어려움은 상대 윙어와 풀백 중 시시각각 누구를 막아야 되느냐는 선택의 주제이고 수비수들에 비해 지역 방어에서 맨마킹으로 변화하는 타이밍 포착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손흥민도 해당 부분에선 당연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순수한 윙어이지만 2년이나 엔제볼을 경험하며 역습의 맨마킹에서 지역 방어로 전환할 때 일시적으로 가장 후방의 선수들과 트랩 라인을 형성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원래 그 역할은 당연히 풀백이 해야 하지만 우도기가 지나치게 높게 자리하고 역습에서 복귀가 늦을 때마다 손흥민이 그 자리에 먼저 나타나 역할했기에 자연스럽게 성장한 다소 오픈 스토리입니다. 또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트렌트 방향에서 엄청난 찬스들이 발생한 이후로 특히 손흥민의 수비는 입체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샬리송은 정확히 손흥민의 그 수비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고 테리나 오도베르에게선 전혀 발견되지 않던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 감독의 주문이 아니라 현재 전술에서 수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손흥민의 개인적인 판단이었다는 의미 있고 히샬리송은 벤치에서 지켜본 축구입니다. 해당 축구의 단점은 당연히 높은 수준의 에너지 소모이고 전반이 끝나자마자 교체된 모습으로 미루어 처음부터 히샬리송에겐 45분 총력전이 예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대0 앞선 상태에서 후반을 시작하는 것은 0대0 상황과 당연히 비교 불가능한 베네핏이고 토트넘에게는 시즌 중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생각보다 안정적인 전개가 찾아왔습니다. 토트넘 축구를 오래 지켜봤던 사람들에게 오늘 축구가 한편으론 씁쓸했던 이유는 토트넘은 손흥민이나 케인이 빠진 경기에서 누가 대체자가 되느냐가 쟁점인 클럽이었고 누구도 그 자리에서 손키만큼 빛나진 못했지만 올 시즌에는 윙어의 수비 능력을 말해야 하는 상태까지 온 전술 자체입니다. 주전 윙어가 빠졌다고 공격의 공백에 앞서 수비적인 공백을 말해야 하는 자체가 특이점이고 한편으론 올 시즌에 손흥민이 그만큼 팀 내에서 득점과 관련 없는 부분에서도 많은 역할을 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주범은 풀백의 활용 방식 그리고 10년간 전통적인 홀딩 미드필더는 단 한 명을 영입했던 스쿼드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라인을 형성하는 축구입니다. 선수 개개인에겐 자유도가 상당히 부여되어 있기에 밀리는 경기에선 윙어들이 다다른 축구를 펼치고 있고 손흥민의 경우엔 다각적인 최후방 지원을 펼쳤으며 오늘의 히샬리송이 그 축구를 이었습니다. 오늘 토트넘 입장에서 최대의 혜택이 있다면 상대 주전 중미 라인의 결장이었습니다. 라치오와 보데의 경기는 특히 보데 원정의 인조 잔디 혜택이 상당했지만 그들이 라치오에게 밀리지 않은 딱 하나의 강점이 허리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날 최고의 활약을 펼친 두 명의 선수가 결장했고 아예 다른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경기 팀 내 중원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인 베리발이 부상으로 낙마했지만 보데는 비수마와 벤탄쿠르 라인을 상대하기엔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동안 유로파에서 돌풍을 일으킨 팀이 아니라 그냥 노르웨이 팀 같아 보였고 그들은 허리 싸움에서 밀리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팀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메로와 반더벤 듀오는 토트넘이 자랑하는 센터라인이고 오늘은 둘 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역설적으로 그 두 명이 건강했던 날이 1년 중 몇 번 되지 않았다는 것이 올 시즌 토트넘 실패의 최대 원인 중 하나이고 선수단 관리라는 용어는 앞으로도 토트넘의 19패 시즌을 회상할 때마다 등장할 키워드입니다. 오늘 베리발의 부상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들은 훈련 중 부상 빈도도 지나치게 높고 솔란키를 잃었던 즈음의 세션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등의 변화가 필요했지만 시즌 막바지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리그 16위와 유로파 4강이란 이상한 시즌에서 베스트 11이 가동된 기억은 극소수이고 부상자가 없는 시간은 개막전뿐이었던 악몽의 1년에서 우승해도 경질이란 목소리는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But if you win a trophy, you won't win the manager. It's a 19 games though, Shaban. I know, Half a but Premier you still League won the season. trophy. Half a Premier League season you've lost. That sounds terrible. That is dislikable. It could be more. Yeah, tomorrow night. Will we? 또 하나의 포인트는 오늘도 프랑크푸르트전에 이어 토트넘이 전반 점유를 내준 것입니다.
1년 내내 점유한 대부분의 경기에서 패배하고 비교적 보통의 축구를 펼친 2번의 경기에서 모두 이긴 것은 감독이 항상 말했던 우리들의 축구가 남긴 심각한 오류입니다. 점유하는 대신 광활한 뒷공간을 내주고 역습에서 무수한 실점을 내준 축구가 왜 현재의 토트넘에게 맞지 않는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점유를 내주고 이긴 2경기의 내용입니다. 바르샤 축구를 완벽하게 공부한 사람이 혹시 있더라도 그에게 바르샤 멤버들이 없다면 그 축구는 결코 좋은 축구가 될 수 없습니다. 감독들이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이유는 특정 팀의 축구 그대로를 모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뼈대 위에 자신만의 구조를 쌓기 위해서이고, 토트넘은 강했던 팀들의 상당한 흔적이 군데군데 배어있지만 그 축구를 그대로 사용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셀틱처럼 리그에서 압도적인 스쿼드를 가진 팀에서는 결과가 가능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선 아니었고, 오늘의 승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팀으로 19패를 기록한 게 얼마나 황당한 사건인지 다시 한번 알린 결과입니다. 보대가 약했다 한마디로 끝낼 수 없는 이유는 유로파 4강은 우연히 올라오기 힘든 구조이고, 전 라운드가 토너먼트로 진행된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곳곳에서 강팀을 이기거나 선전했기에 가능한 결과였고, 보대의 대진우는 절대 만만하지 않았으며 그들을 약팀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들에 의해 탈락한 팀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심지어 그 팀들에는 이탈리아 70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라치오전을 라이브로 보신 분 가운데 보대를 약팀으로 표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토트넘의 유로파 결승이 제법 가까워졌고, 토트넘 팬들 입장에선 빌바오에서 펼쳐질 경기는 챔스의 그 날 이후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초대형 매치입니다. 2골을 앞선 상황에서 치러질 보대 원정에서 만약 탈락한다면 당연히 다득점 패배이고, 그 또한 올 시즌의 토트넘스러운 흐름이지만 부디 2차전도 보통의 팀이 나타나길 응원하고,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보대는 올해 홈에서 18승 1무 2패를 올리고 있고, 라치오, 올림피아코스, 포르투 등을 이긴 전력이 있습니다. 4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